안녕하십니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웹 심리학을 옮긴 미디어 브레인 대표 윤지상입니다. 지난해 8월에 출간했던 번역서인 입소문의 기술에 이어 올해 4월에는 웹 심리학을 번역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간한 지 갓 한 달여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등지에서 모두 다행스럽게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고 판매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을 하다가 웹심리학 동영상 스토리텔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 동영상은 웹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중에서 엑기스만을 좀 뽑아서 퓨리뷰를 함으로써 책을 읽으셨던 분한테도 뭔가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책을 사보지 않으신 아직 그 독자들께서는 책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웹 심리학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 웹 심리학 일본 원서입니다. 전형적인 일본 경제 경영서답게 탄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웹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프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죠. 이 책을 쓰신 분은 가와시마 고헤이라는 34살의 CEO입니다. 뭐 잘생기고 얼굴이 좀 뾰족하게 생겼는데 책을 출판했을 당시에는 어떤 한 기업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올 3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독립을 하셨더군요. 저도 출판사 그리고 광고 대행사 이런 데를 거쳐서 웹 에이전시와 웹 마케팅 업무에서 약 10년이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책의 내용에 사실 크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 공감한 내용은 뭐 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웹의 변두리만 보다가 이 책의 내용을 보는 순간 그 실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웹도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웹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모두 생각도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면 마케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편할 텐데 말입니다.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모르듯이 이 웹마케터 입장에서 본다면 고객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호와 감각 그리고 이미지, 경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 공감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근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 마케터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통된 심리를 정의한 심리학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그 어떤 힘을 통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웹심리학이라는 감히 그 회사 이름을 걸고 저는 이제 도전을 한 것인데요. 저희 회사에 그 있는 컨텐츠 팀에 이제 토양이님하고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의 이름을 거는 것 자체가 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미디어 브레인은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컨텐츠 프로덕션입니다. 이제 설립한 지 한 4년 차가 되었고요. 아직은 뭐 기업의 연차로 본다면 뭐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해가 늘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 웹심리학은 더욱 많은 가치를 던져주더군요. 이 책에는 고객을 사로잡는, 고객의 마음을 통찰하는 50개의 심리 효과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후광 효과 또는 뭐 에스컬레이터 효과 같이 알듯말듯한 심리학 용어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각 효과에 사전적 정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웹에서의 다양한 활용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은 책입니다. 저도 처음 웹에 뛰어들던 시절이 약 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은 시점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웹과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교과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실패가 곧 좋은 가르침 같은 그런 시절도 한때는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제 그 10년 전의 네이버 메인입니다. 이게 99년에 이제 1월 달 정도 되는 이제 네이버의 메인이 되겠는데요. 뭐 어떠신가요?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로고나 디자인의 그 촌스러움을 떠나서 저는 어떤 디렉토리 방식의 작은 검색창이 전부였던 것이 비교한다면 지금은 뭐 엄청나게 달라졌죠. 지금의 네이버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만큼 정보량이 많아졌다는 것이 뭐 적절한 설명이기도 하겠지만, 뭐 정보의 이런 과포화 상태에서 어떻게 정보를 잘 선택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뭐 네이버 자체도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10년 전에 그 네이버에서 지금 보시는 10년 후에 네이버까지 발전하는 단계는 이런 아마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심리학 요인에 의해서 반드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웹 심리학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네이버의 어떤 변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자체의 메인의 어떤 후광 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스스로는 아마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할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는 후광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제 복잡다단한 네이버 첫 화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후광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네이버의 이제 뉴스캐스터에는 모든 온라인 매체가 하나의 영역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향력이 없던 매체에게는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와 동등하게 비교가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젊은 세대는 오프라인의 명성으로 온라인을 해석하지 않고 온라인의 명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매체로서는 권위와 명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매체와 동일시되면서 어떤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의 추천이나 권위 그리고 명성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어떤 후광 효과의 굉장히 큰 본보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후광 효과는 웹에서는 흔히 사용됩니다. 간혹 이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파트너 혹은 협력사 등에서 대기업을 이제 표현함으로써 이런 우리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본인은 모르고 썼을지 모르지만 받아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후광 효과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그들과의 어떤
그들의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권위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휴가 효과는 제가 덤으로 이제 맛보기 형태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웹심리학 안에는 약 50개 정도의 심리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여러분들과 토론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까지 굿럭하시고 열심히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